이렇게 보수 이 통합과 재편을 놓고 야권은 이렇게 요동을 치는 모양새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은 총선 준비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어제 JTBC 신년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하리라고 봐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우호적인 정당까지 포함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원만한 어떤 국회에서 입법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 그게 60%잖아요. 그럼 180석이에요.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 아니면 총체적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을 가늠하는 중요한 목표치가 될 거라고 보고 거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유 이사장의 그 진단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는 깨어있는 시민이 현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유시민 이사장 전망을 보면서 이분이 혹시 엑스맨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지지자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선 현실적 지형에서도 지금 다당제를 전제로 한 이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된 상황에서 과반에서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선거는 아까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 그 의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3주 전 가야 그 흐름이 정착이 됩니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남북관계, 경제 문제, 그다음에 뭐 이른바 3년차 증후군의 여러 가지 무슨 정권의 비정비리 더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야당의 통합의 보수 통합 움직임. 그래서 이 전제 자체가 너무나 앞서갔다. 그런데 저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조금 희망적 관측치고는 좀 뭔가 그 찬물 끼얹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동네 가면 진짜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자랑 안 하고요. 돈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보면은 빌려달라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안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당의 통제를 받지 않거나 당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당 입장에서는, 만약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 유리하다 생각한 정당은 읍소 정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축구할 때도 보면 2대1 리그 이기고 있으면은 3분 남았으면 침대 축구가 답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전술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과의 대립 과정이나 아니면 진중권 교수와의 토론 과정이 이런 데서 본인이 너무 전방위에 나와서 최전선에 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팀 전술보다는 이제 개인 플레이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한 지난 몇 년간 180석 얘기해가지고 잘된 분을 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징크스가 발동되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좀 너무 그러니까 엄하게 될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제 저도 저걸 다 봤는데 네 분 모두 전망보다는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걸 깔고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뭐 100일 넘게 남아있는 총선에서 전망을 한다는 거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그 부채도사 수준이기 때문에 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신년 토론회에서 이제 그 체크 포인트들은 쭉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요인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고, 맞은편에 있는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보수의 부분에서 샤이 보수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또 강조를 했던 거고,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근데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문재인이라고 하는 요인, 문재인이라는 요인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원심력을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기제로서는 분명히 작동을 할 것이다. 그건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샤이 보수 같은 경우는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죠. 왜냐하면 탄핵의 어떤 그 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근데 전원책 변호사는 뭐를 증명을 했어야 되냐면, 샤이 보수가 그 부끄러움을 딛고 투표장까지 오게 만드는 요인을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건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보수 정치 세력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명분이 있거나, 이 두 가지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주려면 그게 약간 좀 너무 기계적으로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돼요. 근데
통합의 전망이 너무 지금 없어요.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어떤 종교 집단 참여를 그러니까 호소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광훈이라고 하는 요인은 어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집단에 있어서 혁신을 갉아먹는 오히려 그 이미지를 계속 갉아먹는 요인인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엉터리인가가 나와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연대를 촉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혁신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계속 구려요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고백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샤이 보수가 투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보는 게 제발 보수가 샤이 보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샤이 보수는 정말 지금도 보수를 지지하는데 여론조사 전화 안 받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 주장에 따르면은 투표장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어감 비슷한데 샤이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이 스윙 보터가 많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샤이 보수라고 해버리니까 내재적으로 우리 지지층 많아. 그런데 표현은 안 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저는 진단부터가 틀리게 되면은 선거 전략 자체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샤이 보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제가 거기 잠깐만 예. 보태면 뭐 다른 분이 나중에 얘기하시고 저는 그래서 평소에 그거를 제가 가출 보수라고 얘기했거든요. 스윙 보터라는 게 뭐냐면 샤이 보수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샤이 보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샤이 보수라는 게 이제 투표할 때 안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저는 이미 광화문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수적 견해를 가지고 지지할 네. 자유한국당을 사람들은 이미 의견 표출들을 한다. 다만 문제는 아까 얘기한 스윙 보터. 저는 보수를 심정적으로 지지했다가 지금 떨어져 나간 그 네. 10 내지 15% 정도 되는 말하면 개혁적 중도 보수. 이거를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잡을 또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샤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낡은 개념이다. 이렇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단어는 다른데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떨어져 나왔던 어떤 중도적 내지 합리적 성향을 띠고 있는 그 보수. 근데 본질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 전원책 변호사는 그 사람들을 샤이 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서 샤이 보수란 얘기 나온 게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네. 결국 예선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거기서 실질적 큰 힘을 작용한 것이 샤이 보수란 말이 거기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요, 2010년 이동건 소장님 그때 청와대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그때 막 되게 이길 거로 봤는데 20% 지던 민주당 후보들 뭐 안희정, 이광재 이런 사람이 막 당선되면서 그때 샤이 보수는 아니죠, 샤이 진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종배 선생님께서 이제 포지티브하게 어떻게 한국당 이렇게 하면은 이끌어낼 거냐, 샤이 보수가 됐건 가출 보수가 됐건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여당이 정말로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게 있거든요. 핑계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겪어봤던 게 2004년 17대 총선 때 되게 앞서가려고 열린우리당이 앞서다가 많이 따라잡혀가지고 과반을 간 넘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동영 당의장의 이제 노인 폄하 망언. 네. 제가 생각했더니요.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노인 폄하 발언하는 게 미워가지고 심판하려고 투표하는 거다라고 핑계거리 만드는 거. 아까 이제 조국 전 수석 사태 이야기 광화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줄 몰랐는데 내가 이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 한국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조국 이거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한국당이 알겠습니다. 잘하고 말고가 아니라 여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